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아직도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지지부진한 재판 탓입니다. 내란 재판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저들이 얼마나 극악한 짓을 했으며 또 얼마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스팔트 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또 분열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우리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슈가 많은데요. 복잡하게 얽힌 정세를 매의 눈으로 살피고 담대한 결론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뭐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공휴일은 좋아합니다. 오늘 첫 질문은 어디 필리버스트부터 좀 약간 좀 질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며칠 전에 말이죠. 아주 그냥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네. 이게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받는 잠깐 그 영상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반헌법적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뭐 야당 대표가 저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최초고, 예. 시간도 뭐 최초고. 24시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 국힘에서 그 기록을 깨는 순간, 예. 최장 기록을 깨는 순간 예. 기록 깼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예. 박수가 쏟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박수가 쏟아졌죠. 예. 자, 그러면 장동혁이가 예.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시간 깨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럼 장동혁이가 좀 보면 제가 볼 때 쌀데기 없는 승부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싶다. 예. 안 좋은 거라도. 예. 그래서 내가 최장 기록을 세웠다는 거. 예. 이런 거를 달성해 보고 싶어서 좀 뭐랄까 과하게 필리버스터 끌고 간 거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저는 바보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박수 쳐주는 장면 같은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네.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예전에 광주에 갔을 때에도 예. 망월동 묘역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보통은 뭐 이제 돌아오면서 예. 반성한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또는 한독수 같이 황당하게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이다 이러든가 뭐 예. 하소연을 하든가. 예. 장동혁 거기서 오기 어린 발언을 합니다. 아, 다시 뭐라고 들어가겠다. 했죠? 반드시 들어가겠다. 반드시 들어가겠다. 다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꼴통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부욕. 통기질이 있군요. 그래서 이 시간 돌파에 대해서 상당한 예. 어떤 의의를 나름대로 부여하고 시간을 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날 했던 얘기가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조희대 사법부가 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내란 종식 방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안전장치이기는 한 것 같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특검이 있는 것처럼 특판을 운영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위헌에 대한 설도 있고 위헌설도 있고 한데 한마디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러니까 재판 과정 전반에 민주적 통제를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때? 이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으면 이 전망도 한번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예. 조희대 사법부에서 뭐 그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운영된다면 네. 뭐 조희대한테 맡겨준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죠.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그 원안에서 후퇴한 조금 막 누더기가 됐다 그럴까요? 그런 내란 특별법 혹은 내란 전담 재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지려면 네. 조희대 탄핵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의대를 날려놓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 한번 내란을 종식시켜 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조의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과연 내란 종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위헌 시비에 너무 겁내지 마라. 겁을 내지 않았냐 싶어요. 이 사실 법을 들고 나오는 건 항상 그 사법부, 예. 검찰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법을 내세우는데 그죠. 사실 헌법재판관이든 뭐 대법원 판사든 검찰이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네. 원래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네, 다시 말하면 헌법 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최상위에 있는 거죠. 그 헌법을 국민들이 제정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사수하는 거예요. 이 역전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을 위해서 국민을 겁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요구거든요. 예. 국민의 요구가 뭐냐,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에 맞게 법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그게 위헌이 분명하다면 국민들한테 이건 위헌이라서 안 되니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은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 시비에 너무 이제 저는 물러섰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가야 된다. 밀어붙였고 붙이고 만약에 나중에 위헌 시비로 자꾸 시비를 걸면 예. 어차피 헌법 개정할 거 아닙니까? 예. 올해 뭐 상반기쯤에 할 수도 있고 적어도 중순경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헌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헌법에 대해서 뭐 절대 불변의 너무, 가치를 예.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과 요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장동혁 그 대표의 이 필리버스터로도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그 이분 얘기는 좀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뭘 하자는 것인지 아까 이제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 대회에서 상 타는 그 기네스북에 등재 욕심이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뭘 하려는지 헷갈려진다는 게 한동훈과 함께 계엄 해제도 같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국회 들어갔었죠. 네, 국회 들어왔었고, 그다음 이제 윤석열 탄핵이 시작되니까 또 이탈했잖아요. 네. 이탈했고, 또 이제 당 그 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는 또 네. 이 내부 총질하는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또 한동훈계하고는 또 완전히 네. 결별했고요. 최근 외치는 구호를 보다 보면 거의 뭐 정광훈식의 그 극우 맹동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지방선거에 다가올수록 이런 리더십으로 과연 이제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심리학자시니까 장동혁의 심리 상태, 그의 철학,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가죠. 한 해가 가는데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왜 따라 들어갔을까?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뭐 얼떨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하나 얼떨결에 있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그 가능성이죠. 아, 그 가능성이 제일 추측으로 높다.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다. 예, 한동훈계니까. 예, 어쩌다가 들어갔다. 또 하나의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 뭡니까? 윤석열의 밀정으로 들어갔다. 윤석열이 밀정으로 예. 상태 보려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미 장동혁은 잡혀 있는 사람, 아, 목숨줄이 잡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가 야, 국회 안에 한동훈 따라 들어가서 보고해라. 상황 보고해라. 뭐 이런 목적 하에 들여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그랬다면 장동혁이 갑자기 변신한 건 아니죠. 예.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일관성이 겁니다. 있다. 근데 만약에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서 만약에 찍었다. 예, 바보죠. 장동혁은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면 밀정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뭐 저는 밀정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밀정 가능성이 높다. 그 윤석열한테 그거 완전히 꼴통이다 이거죠. 꼴통에다가 예, 윤석열에 꽉 잡혀 있다. 꽉 잡혀 있다. 뭔가 약점, 잡혀 있는 약점이면. 강력하게 잡혀 있는 거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장동혁은 윤석열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직후부터 예, 윤석열한테 밀정 노릇은 끝났으니까 예.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윤어게인. 그리고 저는 장동혁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했다고 봅니다. 당대표에. 당 대표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장동혁 당선은 예상을 못했어요. 상상하기 힘들었죠. 예. 장동혁이 됐어? 다들 이런 분위기였단 그랬죠. 말이에요. 장동혁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된 거야 이거? 다들 김문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은
그냥 나가서 예. 뉴 어게인 외치고 꼴통 이미지 부각해서 예. 그거 보수표를 얻어가지고 예. 그걸로 정치 생명이나 연장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달 정도가 목표였을 텐데 네. 덜컥 당대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장동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당대표 된 다음에 딴짓을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잠깐 그 보면은 말이죠. 길거리에서 하는 연설을 보면 좀 많이 앞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잠깐 그 영상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당의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그 한동훈 세력들하고는 완전히 결단을 하고 갈라서자라는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저거는 뭡니까? 이제 완전히 당을 저렇게 끌고 가서 선거 때까지 가겠다 이런 거네요. 지방선거를. 지금 분위기 그렇죠. 한동안 쳐내는 것도 그렇고. 예. 근데 장동혁 연설하는 거 보시면 예. 광기 어린 어떤 표정은 없어요. 광기는 없어요. 광기가 별로 없잖아요. 눈에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신점에 불타서 내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한국과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예. 이런 어떤 결기나 광기 같은 건 안 보인단 말이죠. 표정이. 그리고 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그리고 또 되는 거꾸로 여유작작하지도 않아요. 예. 약간 긴장돼 있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예. 예, 너무 어쩔 수 없이 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는데 네.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돌아갈 다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와서 이제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또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철학이라든지 심리 상태를 분석할 만한 가치가 심리를 깊게 분석하려면 예. 뭐 과거의 자료까지 다 뒤져야 되는데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 하겠고 예. 좀 시간도 아깝고 예. 철학은 없어요. 이 철학은 사람은. 제가 없다? 볼 때. 어. 뭐 극우 철학이 뚜렷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출세주의자고 뭐 그런 사람인데 줄 잘못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책 잘못 잡혀서 그래서 이 길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예.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조만간 역사 속에 사라지겠군요. 이 보수 세력이 그것 때문에 예. 조갑재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 장동혁을 계속 압박하고 설득했단 말이죠. 예. 노선 바꿔라. 노선을 바꿔라. 너 선거 말아먹을 생각이냐. 예. 그런데 근데 장동혁도 그 생각이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음. 근데 바꿀 수가 없는 지금 처지다 이거죠. 이게 뭐 윤석열한테 뭐가 잡혔던 캐비넷에 아니면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길이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없고. 아유 언제 뭐 어떡하겠어 여기서.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봐서는 이분이 계속 그냥 국민의힘 대표하는 게 좋은 일이겠네요. 그렇죠. 국힘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동혁이가 승부욕 강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기네스북에 막 올라가고 예, 싶어하고 기네스북에 기록 깨고 오르고. 싶어하고 예. 그렇다면 노선 못 바꿔요 잘. 이제 더 못 바꾼다. 그렇죠. 그런 이제.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의 뭐 평가의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업무 보고하는 거 이제 다 마쳤는데 뭐 때로는 너무 공무원들 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은 시원한 뭐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다 할 정도로 네. 즐겁게 봤어요. 네, 많이 보셨고. 이게 한번 좀 평을 좀 해주시죠. 뭐 사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인데 예,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죠. 국무회의도 아마 생중계가 최초로 처음이고.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꾸 생중계를 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거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실수할 수도 네, 있는데. 말 실수하고 예. 이러면은 보나마나 언론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텐데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려고 할까? 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생중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주권 시대.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근데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 때가 아니면. 선거 때는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다 나와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살려달라고. 예. 근데 선거 끝나면 이것들이 입 딱 씻고 예. 코빼기도 안 보이죠. 국민들을 배신하고 예. 나쁜 짓 막 합니다. 그러다 다음 선거 때 또 절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공개가 되니까 예. 국회의원들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국정 운영은 완전 깜깜입니다. 국정 운영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알 길이 없으니 국회는 자주 비춰주는데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한번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서 행정부가 구성되고 나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임기가 끝나야 알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걸 대리해서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 국정 운영 과정 전체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거기 참여의 길을 열려면 일단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야 되고 관심이 높아져야 알아야 되고. 되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차단해놨기 때문에 이것부터 열자. 열어서 보게 만들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한편으로는 막 겁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 좀 의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 신상 필벌이 분명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그리고 못하면 아주 아작을 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라 해보니까. 그렇죠. 네. 국민들 공무원들이 그걸 봤을 때 예. 어떻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일단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즉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러면 평가받는다. 평가받는다. 그런 그리고 느낌을 줬죠. 예. 단순하게 대통령한테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칭찬받는다. 칭찬받는다. 그래서 맞아요. 몇몇 떴어요. 네, 떴죠. 나중에 국회의원 하기도 유리하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이라면 예. 열심히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은 의욕이 좀 생기겠죠. 그렇겠죠. 이제는 일 좀 할 만하네. 옛날에는 그야말로 윤석열한테 달려가서 알랑거리고 김건희한테 뭐 바치고 해야 진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네. 이제 일을 잘해야 일을 되지. 잘하면 올라가네. 맞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훌륭한 공무원들은 기운 나죠. 맞아요. 일할 맛이 날 겁니다. 반면에 이 나쁜 공무원들,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저거 매일 할 것 같은데 다음에 나가면 잠에 내 걸리지 어떡하지? 큰일 났다. 엄청 깨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시원하게 또 와닿는 거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한 평가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윤석열의 운명을 이제 좀 이야기 좀 해야겠대요. 올해 이제 한 해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지막에서 쭉 한번 이제 올해의 중요한 고리들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 직위원회 봉숭아학당 같았단 말이죠. 재판 네. 과정이 내란 재판 과정이 지리하게 진행되니까 국민들의 분노와 또 걱정이 엄청 커졌어요.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의 그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요거 진짜 아직 내란은 아직 안 끝났는데 내란 재판 안 끝났지만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재판, 첫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윤석열이 이 재판 일정이 잡힐 때 막 마이크를 4번이나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일정을 좀 연기했으면 달라라는 건데 아마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나는 걸 꿈꿨던 것 같죠. 기대했어요. 그런 거죠. 아무튼간에 이 윤석열은 그동안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한 적도 없고 또 잘 반성한 적도 없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윤호견을 외치는 또 극우 세력들한테 희망이 되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운명 이제 한번 좀 평가. 윤석열이 풀려날 거란 기대를 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분명히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랬겠죠. 윤석열은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풀려나는 날만. 야 어디 소주집을 갈까? 한 잔 빨아야지. 윤석열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은 술을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술을 못 먹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서 그날 진탕 마시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난리를 친 건데 저는 그 내란 세력이나 지금 뭐 내란 세력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잠복해서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들도 하나 정도의 희생양은 확실히 줘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빼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가장 큰 희생양으로 써서 용도 폐기할 사람은 윤석열이군요.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안 돼요.
김건희 용도 폐기하기 힘든 게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고 국정을 다 운영해서 한마디로 사람들 비리를 제일 잘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에요. 김건희군요. 김건희죠. 그럼 김건희는 빼내고 윤석열을 그냥 보내자. 죽이자. 저놈만 던져주자. 그러니까 그 옛날식으로 하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몰려와서 막 성 밖에서 난리치면 예. 이제 왕이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얘 잡아먹고 가라. 만족스럽지 않냐. 예. 능지처참해라. 윤석열을 그렇게 볼 거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은 뭐 윤석열을 구출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겠지만 예. 전반적인 내란 세력은 네. 윤석열까지 살릴 수는 없다. 아. 그리고 살려봐야 쓸모도 없다. 쟤는 김건희를 살려야 된다. 결국 또 이런 분석 결국은 윤석열은 이러나 저러나 윤어게인을 외치는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극소수죠. 보는 거고 맞습니다. 결국은 좌우 어느 쪽이서든 간에 윤석열은 살아남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조희대 사법부조차 조희대 사법부조차 윤석열을 살려내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부담스럽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 조율을 거쳐서 윤은 그냥 던져버리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란 특검이 이제 이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네. 그 외환죄. 음. 근데 이게 외환죄라고 하는 게 말이죠. 전현직 통틀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네. 이 외환죄야말로 진짜 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 북쪽에다가 드론기 띄워가지고 이 전쟁하자고 덤벼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 여인영의 그 메모 보면은 뭐 최소 뭐라 그랬죠? 최소 미니멈으로 보면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네. 맥시멈으로 보면 노아 형수. 노아 형수. 노아 형수는 그 뭐 핵전쟁입니다. 예, 핵전쟁을 의미하죠. 등골이 아주 오싹해지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추가 구속이 될까요? 그렇게 보니까 이 현재 말씀하신 걸 보면은 외환죄도 뭐 이건 반드시 구속 기소될 것 같은데. 그 안보 위기 최저, 이 정황도 전쟁이나 국지전을 의미하는 예, 건데 얘들이 이 윤석열 일당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들이냐 하는 것은 예. 핵전쟁까지 상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전쟁을 상승했으니까 노아 형수 얘기를 예. 하겠죠. 그걸 해서라도 예.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 거의 이제 이 정도면 완전히 악마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전 국민을 다 죽이겠다고 설친 거니까. 예.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요. 이거는 일반 그 쿠데타나 예. 내란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내란을 일으킨 적은 있어요.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하지만 국가 전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최초예요. 국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승만 이후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외환죄 수사가 깊이 들어가면 미국이 연동돼서 나올 겁니다. 아, 미국이 나오는군요. 거기서 답이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서 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 예전에 탄핵 때 처음에 윤석열 탄핵 그 결의문인가 하여튼 뭐 그 쓰잖아요. 탄핵 이후 선지 뭐 이런 거 예. 써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환죄 있었거든요. 그랬죠. 처음에는. 처음에 있었다가 뺐죠. 왜 뺐냐? 미국이 항의해서 미국이 압박이 들어왔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항의했어요. 빼라고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왜 외환죄를 빼라 그랬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은 드론기가 날아가는 그 방향 궤적을 보면 이게 휴전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휴전선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을 관리는 지금 유엔사 미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성기 트는 것도 유엔사 허락 없이 못 틀어요. 못하는 거죠. 결국 B라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드론기를 못 띄우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든 게 드러나겠죠. 그런 게 이제 결국은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죠. 부담이 되고 예. 그래서 아마 저 외환죄는 좀 예. 난항을 겪을 것이다. 난항을 겪을 것이다. 아, 그 난항을 겪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방해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죠. 야,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하죠? 미국이 끝까지 그 압박 넣고 방해하면은 외환죄는 이게 유죄를 받아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조사를 많이 못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예. 유죄를 받더라도 예. 형이 적게 나오겠죠. 아, 원래는 원래 이게 진짜인데. 이게 사형감이거든요. 예, 사형감인데. 근데 그만큼 나올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진짜 이 내란 세력의 진정한 배후는 미국이다라는 느낌을 볼 그렇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전부터 윤석열이 단독으로 이거를 계획해서 실행할 인간이 못 된다.
윤석열이 진정한 배우는 미국이다. 미국이다. 미국과 협력하에서 예. 또는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다가 예. 미국이 발을 살짝 빼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사고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게 근데 이제 미국도 좀 보면 다양하잖아요. 지금 세력이 막 분포돼 있고 한데 그렇죠. 주로 어떤 세력들이 윤석열과 손을 잡은 걸까요? 바이든 네오콘 계열이죠. 네오콘 계열들이. 예.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려고 했던 한국군을 그게 바이든 행정부 그랬죠. 네오콘 세력이었습니다. 예. 윤석열이 전쟁을 원했군요. 그 사람들은. 국지전을 원했던 국지전을 거죠. 원했고. 그러면 계엄을 때릴 수 있고 계엄을 때려서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한 다음에 되고 계엄 파병 파병을 우크라이나 하고. 파병 아, 그걸 노렸던 겁니다. 그게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파병도 하고 그렇죠. 결국은 미국의 네오콘들과 윤석열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습니다. 야, 이걸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것까지 갈 건데 결국 그 도중에 막히겠군요. 부담스럽겠죠. 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부담스러운 얘기 거기까지 하죠. 그러면은 통일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윤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권성동을 대선 때 만나서 통일교가 적극 지원할 테니 정권 잡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쭉 왔는데 예,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 나경원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 뭐냐 네. 나경원 이름은 그 이후에 보니까는 저 그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이 행사에서 이제 뭐 그 미국의 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함께 했다는 모습들이 호정광이죠. 연출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윤석열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뭐 ODA가 아프리카 ODA나 뭐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 ODA 이런 걸 돈을 많이 늘려서 통일교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것까지 서로 만났다는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통일교와 국민의힘 이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됐습니까? 전망을 좀 살펴본다면 왜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예. 국힘이 손을 잡았을까? 그 왜 집단과. 잡았죠 정말? 그거는 자력으로 예.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홍준표 얘기한 것처럼 이 통일교하고 신천지 표 갖고 너희들 정권 잡은 거 아니냐 이거군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뭐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극우 세력. 네. 이 세력이 한국에서 계속 지지 기반이 축소되고 국민들로부터 배격당하기 시작하자. 예.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못 정권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정권 재창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쓴 대표적인 작전이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을 동원한 젊은 남녀 갈라치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작전을 하나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거를 할 때마다 불리해졌어요. 예. 특히 국힘당은 이 지난번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는 70대 이하에서는 표를 얻기 힘든 뭐 60, 70대에서는 뭐 뭐랄까요 이겼지만 60대가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50%까지 육박했거든요. 예. 그러면 국힘당은 앞으로 노인 말고는 표를 얻을 수가 없는 정당이 된다는 데가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위기의식이 생겼겠죠. 우리는 이렇게 가다 보면 망할 텐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럴 때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이런 애들이 와서 정광훈 손을 내밀 때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뭐 상황이라면 일찍이 망가졌어야 될 정당 또는 뭐 해산됐어야 될 정당 또는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무력화됐어야 될 정당이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을 끌어들여서 목숨줄을 좀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통일교 사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그게 국민의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네. 통일교 같은 경우에 윤영호가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뭐 수천만 원짜리를 이제 샤넬 가방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 김건희한테. 그렇죠. 그까지 잘 가다가 지금은 뭐 점점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이제 네. 막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네. 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또는 김규환 이분은 보니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뭐 30번도 이름이 더 나올 뿐만 아니라 막 이빨 맞추는 것까지 막 지금 언론에 다 쏟아져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이 기회에 뭐 정치와 종교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보자라고 지금 이제 또 대통령님은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뭔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네.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전 잘 됐다고 봅니다. 잘 됐다고 봅니까? 예. 이 기회에 그냥. 일단 예. 아무리 그 민주당 쪽이 많아도요. 예. 비율이 9대 1은 나올 겁니다. 한만 민주당이 많아도 9대 1로 국민의힘이 더 많다. 많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게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라고 해서 통일교에 유착된 사람들과 유착된 사람들을 봐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다 청산해야죠. 이 기회에 잘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불리할 게 없다. 불리할 거 없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 특검을 국힘당이 주장했던 것은 예. 얘들이 좀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안 받을 거다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 안 받는 것도 있고, 예. 야 너희도 걸려 있잖아. 니네도 있으니까 전재수라마. 우리 서로 그냥 하다 짭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예. 이거 통일교 수사 없애 하지 마. 어, 그러니까 이제 특검 요구는 사실상 특검을 하자기보다는 어. 통일교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서로 덮자. 협박. 어, 다 죽을 거냐 우리. 라고 내놨는데 근데 받아버렸어요. 그거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암담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예. 이 자충수다. 자충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도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이 특검을 하자, 통일교 특검 하자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작동했다고 하던데 네. 한 팔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판 안 내줍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돼. 손가락 하나 내주더라도 아무튼 강도로 잡아버리겠다 이게. 그리고 이 손가락도 좋은 손가락이 아니니까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 원래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이거 썩은 손가락은 썩은 어차피 손가락을 잘라. 없애더라도 이 기회에 정치권에 이 사이비 종교들이 들어와서 분탕질하는 걸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렇죠. 이번에 이게 전부 다 밝혀져 가지고 하면 국민의힘도 엄청 타격을 받을 거고 통일교는 아예 해산시켜 버리겠네 그냥. 거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통일교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신천지까지. 신천지와 정광훈, 정광훈까지. 소년부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정치와 종교도 진짜 종교도 아니죠. 사이비 예, 종교들 사이비 주로. 종교들. 물론 일반 종교에서도 일부 정치적인 종교인들이 결탁한 경우는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겠네요. 이것도 이게 정말 전국에 이제 완 내관을 건드려 놓은 거네. 그럼 통일교 특검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준석하고 손잡고. 네. 근데 그것도 더더욱 진짜 훌륭한 일이죠.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니까. 예. 그냥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앞으로 더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아주 올해 연말을 뜨겁게 달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가게 될 사안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 거의 무력화돼서 청산이 되면 예. 내란 세력의 한 팔이 꺾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이비 종교 집단들과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그래도 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개신교의 또 집단들이 함께 윤석열과 손잡았다는 자체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한국 개신교는 문제가 예. 많아요. 예. 제가 이제 뭐 종교 쪽에 문제가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도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약간 어영속 성격을 띤 대형 개신교 교회들이 예. 한국의 개신교계를 지배하면서 네. 그야말로 훌륭하신 종교인들은 뭐 많죠. 그런 분들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예. 소외되는. 그러니까 개신교 전체가 개신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개신교 속에서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양하고 그렇죠. 그들이 그동안 펼쳐왔던 온갖 분탕질과 이 정치 세력화했던 문제가 결국 오늘날 개신교 전체를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맞습니다. 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쩌면 예. 이 기회에 예. 개신교 내에서도 개신교 내 개혁 운동 혁신 운동이 이제 벌어져 이런 게 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동안은 못 쳤어요. 너무 세서. 그러니까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럼 대형교회 목사들과 이 전광훈과 그리고 그 통일교와 신천지가 손을 잡고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원칙적으로 너무 말이 안 안 되죠. 맞잖아요. 말이 안 맨날 되죠. 이단이라고 그렇게 욕해놓고서. 그렇죠. 참.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좀 내년 계속 갈 사안이니까 또 다시 토론하기라고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제 봐야 되는데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이재명 같은 일잘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저 지방선거의 성격을? 일잘러를 뽑아봐야 예. 내란 세력이 청산되지 않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잘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하는 일도 사사건건 방해해서 지금 개혁을 잘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지자체장들 뽑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네. 어쩔 수 없이 이방 내란 종식과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지방선거가 선거다.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란 종식을 둘러싼 치열한 뭐 전쟁이 벌어지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란 종식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깔끔하게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요. 예. 특별재판부 만들고 뭐 다 해가지고 완전히 청산이 끝났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일잘러 일잘하는 사람 뽑는 거로 갔을 가능성이 됐을 높아요. 건데 근데 지금 내란 청산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전혀 안 된 상태니까 이번 선거 자체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싸움이다. 그렇죠. 아. 그리고 내란 세력은 또 이번 선거를 일잘러를 내보내는 선거로 생각하겠습니까? 그쪽 결국 자기도 살아남기 위한 선거. 내란 세력이 새롭게 부흥하고 예.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로 바라볼 거란 보겠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하느냐, 내란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느냐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려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저는 내란 종식을 둘러싼 전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길도 내란 세력 종식을 위해서 왜 그동안 싸웠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정당으로 따지면 대선과 총선을 민주당과 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네. 세 명이 함께 했고 또 시민사회 제 단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서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총선도 이기고 그렇다면 지방선거 역시 일잘러가 아니라면 서로 각자 지팔찌 흔들면서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지방선거를 또 손을 잡고 싸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내란 종식의 속도를 좀 올려야 된다. 내란 종식의 속도를 올려야 그래서 된다. 치열하게 내란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벌어져야 예, 국민들이 국민들이 야 이번 선거는 예. 그 대충 아무나 일 잘하는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네. 예, 그 오세훈이 잘생겼다고 뽑아주는 선거가 아니네. 예, 저 애들을 뽑아주면 내란 세력이 부활하는 거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물 대결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예, 행정가 대결, 누가 더 일을 잘하냐, 그러니까 일잘러 대결. 예.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만만치 않아요.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그렇게. 이긴 이기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네,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고 따라서 저는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접점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통일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저 국힘당도 반격할 거고, 뭐 내란 세력 조희대 사법부도 그럴 거고,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선거의 성격이 명확해질 것이고, 예. 그다음에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대하기가 좋아집니다. 야,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니까 당들이 여러 당이 있는데 다들 자기 후보를 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래서 내란 척결 분위기가 고조돼야 됩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 분위기가 고조되면 되면 그거를 위해서 예. 다시 연대를 하고 서로 그러면 협력하면서 협력하고 국민 힘을 떨구기 위해서 떨구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 같은 걸 하겠죠. 그 이제 전략적인 사고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의석을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단결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통 크게 아무튼 전체 함께하는 지방선거가 될 때 그렇죠. 이긴다. 그렇습니다. 각자 꿀단지가 앞에 보이면 예. 이게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반대하는 연대연합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란 청산의 분위기가 고조돼야 된다. 고조돼야 된다. 네. 결국은 그냥 선거를 치는 게 아니라 엄청 싸워야 된다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투쟁이구만요. 그렇죠. 그냥 선거가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조희대 탄핵을 좀 해야 된다. 조이대 탄핵을 해야 된다. 조희대 탄핵하면 이제 저쪽은 난리 날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조희대 사법부가 날아가면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윤 어게인도 흥분할 거고 음. 국힘당도 난리 날 거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층을 껴안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는 민주당 내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강공.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또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그렇죠. 저 내란 세력이 유지되느냐, 내란 세력 완전 히 아웃시키느냐의 네. 극한 싸움으로 갈 때만이 지방선거도 아마
그렇죠. 전체가 단결 이기게 될 것이다. 예, 그래야 또 사역도 내려놓게 돼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안 그러면 그래요. 자기 욕심들 때문에 아마 뭐 분열돼 가지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건가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결국 이제 구속을 면했는데 예. 윤석열 관저로 몰려가 체포 방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표결에도 사실 적극 방해했다는 정황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날 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란 쿠데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인데 그리고 이제 뭐 6인 어게인 거 아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이런잖아요. 자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네. 이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재판을 통해서든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당연하죠. 이거 이 전망을 좀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전망을 우리 한번 좀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경우? 내란 종식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내란 세력 종식이 실패하는 경우 실패하고 예.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의회에 선전을 하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힘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정도가 되면 살아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못 먹겠지만 막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런 거를 다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이러면 이제 그건 불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고 한 개 정도라도 가져간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네, 가져간다든지 큰 거. 하면 네. 살아나는 거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40% 30% 넘게 네. 30, 40% 하면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이제 그때는 끝난 게 아니네. 우리 죽을 줄 아나. 이렇게 되는 기회가 거죠. 있네. 이런 분위기가 생길 테니까. 그야말로 정말 TK 지역을 빼고 나서는 다 싹쓸이를 당해버려야 맞습니다. 이제 항복을 하겠군요. 그래야 TK 쪽도 이게 연달아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TK 빼고 다지는 가지는 그렇게 됐을 때 국힘에 대한 지지가 철회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지를. 예. 왜냐하면 밀어줘봤자 전국 정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 사람들도 계속 지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국힘은 그래서- 독자 생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죠. 없는데 지금 없죠. 예. 그래서 그거 말고는 국힘은 살아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은 무너지는 건데 음. 이 국힘이 어차피 원래 한국 역사를 보면 예. 자기 실력으로 집권한 정당이 아니에요. 없었나요? 국가보안법. 누구 힘으로 됐어요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국가보안법으로 그리고 상대를 국가보안법에 다 집어넣고 빨갱이로 몰고 그렇죠. 예. 근거한 국가폭력, 즉 국가폭력, 군대를 동원한 군대, 내란 쿠데타 예. 이걸로 집권해온 세력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늘 그렇죠. 쿠데타를 좋아했던 세력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국가보안법이 없었으면 예. 내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계속 떠들었던 게 반국가 세력 그렇죠. 척결이에요.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척결하겠다. 근데 이게 형법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적으로는 형법에 기초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어요. 형법에는 그런 말이요. 그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되겠군요. 네, 그냥. 형법에는 내란범밖에 없거든요. 내란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네. 명백하게 행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이런 세력들, 시민사회 세력, 노동운동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규정할 수 없어요. 형법으로는. 근데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윤석열. 그게 왜 되느냐?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뭐 빨갱이, 좌경 세력,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떠들어대고 이거를 대의 명분 삼아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해왔는데. 여태까지 그 짓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실패하긴 했지만 예. 이 국가보안법 없이 얘네들은 생존을 못하는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란 종식의 마지막은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면서 결국 국민의힘은 해산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예, 뭐 어떻게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없어질 거죠. 것이다. 그럼 완전 숨통을 끊는 것은 대미를 장식하는 건 국가보안법 폐지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틈만 나면 국민의힘은 해산될 거라고 독서를 자꾸 퍼붓고 있어요. 자기가 예언을 봐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봐도 망하게 생겼거든요. 아무튼 뭐 통일교 특검 신천지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특검을 하는 순간 예, 해산 사유는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선거에서 완전히 괴멸을 하는 순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든 선거로 가든 국민의힘은 이제 남아 있는 길은 해산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미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장식될 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산되고 정리되면은 이제 헌법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나라를 이제 네, 리셋하는 과정으로 가겠군요. 그렇습니다. 야,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아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어, 네, 시간이 아주 너무 잘 갔습니다. 이게 원래 그 마지막에 하나 그 명태균 얘기를 좀 물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뭐 사실 천하를 떠들게 만들었던 명태균이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아니 일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서 명태균 얘기도 살짝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명태균은 아마 내란 세력의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겠죠. 그렇겠죠. 네, 따라서 예. 내란 세력도 명태균을 잘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래서 명태균은 그걸 가지고 네.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줄여놓고선 나오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명태균은 저는 계속 주장했지만 단순한 정치 브로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이거 뭐 브로킹 해주는 정치 브로커 해주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다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큰 손에 네? 큰 손에 큰 손에? 공작원 정도. 공작원이다. 네, 그 큰 왜냐하면 손은 또 미국이겠네. 그럴 그러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명태균이가 개입한 일들을 어. 보면요, 예. 한국에서 극우 세력을 예. 살리고 예. 강화시키는 일들을 다 했어요. 다 있군요. 명태균이가 이준석 띄우는 거 띄워서 그렇죠. 예. 남녀 갈라치기 시켰죠. 예. 윤석열로 대통령 후보 몰아줬죠. 후보 단위로 안 될 때 후보 단위라 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무조건 돈을 쫓아서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명태균은 뭔가 큰 그림을 밑에서 그리는 배우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저 김태우 소장님은 아무튼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예, 마지막에는 늘 그 큰 손을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네. 또 지방선거도 어떻게 간에 그 미국말을 잘 듣는 이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군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죠. 예, 과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에 미국은 거의 다 네오콘이었습니다. 아, 100% 네오콘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반으로 짜여지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미국 내부가 분열되기 마가 시작했고 세력이 있죠. 네, 마가가 있고 마가 세력과 네오콘은 아주 적대적이에요. 서로 적대적이고 그래서 네오콘이 여태까지 한국의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죠. 네, 예. 마가 세력은 예. 아주 일부 정도만 연계돼 있고 대부분의 마가 세력은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다. 특히 트럼프 쪽은. 트럼프 쪽은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는 못 받아요. 얘들이. 이것도 네오콘들이. 역사적으로 예.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기회가 왔네요. 이제. 그거를 괴멸시키기 좋은 환경인 거죠. 그거와 절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좀 그렇죠. 많이 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극우 세력 때려잡는다 그래서 예. 트럼프가 화내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알게 뭐야. 알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란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루하게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요. 사법부의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저항은 목숨을 건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방선거는 단순히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공곤일척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어느 때보다도 용기와 슬기를 모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 김태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